나이트 노벨 썼던 게 전화위복이 됐지만 동시에 저한테 큰 시련을 안겨줬던 플랫폼이어가지고 예. 플랫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이제 그 플랫폼이 뭐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레진 코믹스라고 다 아는 플랫폼이죠. 레진 코믹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옛날 웹소설을 했었어요. 웹소설을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여성향 쪽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랬었는데 남성향 쪽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라이트 노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르들을 흡수를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담당자분들이 막 돌면서 좋은 작품들 데려오고 뭐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드디어 됐다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웹에서 연재되는 그 일체의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레진 코믹스에서 진행을 하던 웹소설 프로젝트가 없어졌다는 소설 서비스를 싹 중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여성향 장르 공모전 하고 있었던 때였고 저는 이제 계약만 대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이 꼬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은 그 작가님의 작품을 뭐 런칭할 플랫폼이 없어진 거네요. 그치 플랫폼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핵멘붕.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오리무중 고민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연계는 시켜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미코라는 플랫폼을 소개시켜줘서 글로 넘어갔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코미코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웹툰 위주의 플랫폼이고 뭐 전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해준다 그러고 한 건 좋았어요. 뭐 그래 다른 데서라도 연재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거를 이제 구조 아시죠? 작가와 그 출판사와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정해졌어.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출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 내정을 해줬는데 그 출판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라이트 노벨은 안 된다. 자기들이 라이트 노벨 할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판타지로 바꿔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화근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라노벨로 처음에 계약한 작품인데 판타지로 바꾸게 되었다. 그죠. 판타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됐고 근데 작가님들 제가 맨날 수업할 때 말씀드리고 그랬었지만 그 당연하게도 내가 어떤 A라는 형식의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B 형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무사히 바꿔냈다고 해도 원래의 재미가 사라져요. 보통 반타작이나 하던 아예 사라져버리든 심지어는 기존 베이스에 있는 거를 리메이크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게다가 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내가 그냥 암암리 뭐 작품 좀 보던 거 그 정도 수준으로만 판타지를 썼으니까 당연히 안 됐지. 폭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폭망. 완전 대폭망. 이제 그때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이긴 했어요. 그게 이제 17, 18년도, 18, 19년도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품 준비를 하면서 너무 안 되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 이거 진짜 어떡하나 이제 진짜 찐찐 막 찐찐 이게 마지막에 최종의 최종 이제는 정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방법론 같은 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몰랐을 게 망설였던 시기도 길었고 제가 참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었던 측면이 있는 게 뭐 작법서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볼 생각을 그 당시까진 못했어요. 스승님한테 배워볼까 선생님한테 배워볼까 이런 생각은 못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만 해도 순문학 뽕 같은 게 차 있어가지고 나를 가르친다? 내가 아무리 이쪽에 제일 잘 몰라도 웹소설 관련돼서 잘 모른다고 해도 이 글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친다는 거는 약간 좀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상한 에고, 이상한 자존심. 자존심이 좀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게 남아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작품이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셨.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운동이나 하자.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8년도 말에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가볍게 운동을 시작했었었는데 헬스장이나 이런 거. 근데 맛이 들려가지고 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열심히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글도 안 쓰고 운동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육량 막 느는 거 뭐 식단 뭐 운동을 1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얘긴데 2분할로 하느냐 3분할로 하느냐 막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도피에 가까웠다. 도망쳤던 거고 그 당시에 나는 그랬었지만 그때는 뭔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좀 견뎌지지가 않는 방법은 모르겠고 막막하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러면 좀 건강하시고 몸도 좀 슬림하시고 그러셨겠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부푼 느낌이고 그때는 조금 더 샤프한 느낌 그 정도 차이 뭐 얼굴은 비슷한데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한 번 더 오죠. 그게 이제 뭡니까? 19년 말이었는데 그 이제
광운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스토리아라고 하는 플랫폼 이면서 사이트가 그때도 있었는데 출판사 이면서 사이트. 생각났다. 제가 그때 왜 거기를 알았냐면 그 대한민국 공모대전이라는 거 했었어요. 아, K노벨. 작가 대전인가? 아. 대한민국 무슨 해갖고 공모전을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에 흥미가 있었어서 그 사이트에 가입해 놨었던 터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를. 근데 거기에서 메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광운대에서 웹소설 강의를 한다. 무료니까 신청을 하셔라. 이런 게 오는 거예요. 1기, 2기, 3기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야 이게 뭐 바이럴인가? 뭐 안 하고. 아, 날 가르친다고? 안 해. 이러면 막 그랬는데 이제 완전 제가 찐찐 취업. 직면해버리니까 이제는 진짜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그때가 사기였어요. 광운대 사기. 아니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어떡하냐. 이제 진짜로 물러날 곳이 없지 않느냐. 배수진 아니냐. 그냥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냥 들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너 왜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그래서 들으러 갔던 거죠. 광운대에서 주최하는 웹소설 강의를 들으러 가셨다는 거네요. 무료가. 그죠. 그때는 오프라인이었어요. 그때는 오프라인이었고 19년 말이었습니다. 19년 11월, 12월 말 때였어요. 그때 이제 들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제 운명의 스승님이었던 스승님이신 이제 박현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박현 작가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듣고서 그때야 비로소 웹소설이 뭔지, 웹소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장르이며 뭐 주인공이 어때야 되고 이야기의 흐름은 어때야 되고 그런 걸 진짜 처음으로 알게 됐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그때 제가 뭐 기억나실 거예요. 막 맨날 와가지고 진짜 막 미쳤다 이 수업은 말도 안 된다. 제가 막 레전드다 이러면서 막 저녁 시간쯤에 와가지고 이제 식탁에 엄청 호들갑 떨면서 막 전부터 누나 미쳤어. 나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맞아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다는 표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충실해갖고 막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수업 들을 때 말씀하시면은 부담스럽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나 부담스럽다. 제 시선을 못 느끼셨을 리 없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열정이 있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눈에 띄지 않았을까? 나중에 연결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웹소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제대로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어떤 그런 아집 같은 것들을 싹 다 덜어놓게 되면서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웹소설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죠 완전히 뽕이 빠지고 대가리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웹소설을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겜판이었습니다. 겜판으로 처음 이제 제대로 된 웹소설을 쓰게 되면서 제가 이 필명을 쓰게 됐고 이 필명을 쓰면서 이제 처음으로 웹소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전전작인 내 히든 직업의 이상하다 라는 작품인데 요거를 이제 원래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존에 했었던 출판사랑 그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됐어가지고 기존에 했었던 데랑 이제 해서 런칭하게 됐었죠. 네. 그랬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이. 그래서 게임 판타지 처음으로 써보고 웹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었죠. 그게 이제 19년 넘어가서 20년입니다. 2020년. 그래서 그렇게 준비 길게 해갖고 22년도에 선화 런칭을 하게 됐죠. 네,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게임 판타지 자체가 당시에는 좀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곳곳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요즘으로 오면 올수록 카카오 페이지 말고는 좀 살아남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스타일의 게임 판타지는 카카오 페이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게 좀 팽배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시기에 준비를 했었고 아예 카카페를 노릴 수 있는 작품을 써보자라는 느낌으로 아예 그 작품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심사도 넣었었죠. 근데 이 자식들이 6개월이나 답을 안 해주고 지금은 더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1년? 뭐 이렇게 길어진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6개월. 그러고서 반려가 한번 나와서 역제안이 왔는데 제가 그걸 거절해서 다시 그리고 추가로 2주 이렇게 해서 거의 7개월 정도를 제가 그 작품을 이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문패를 사게 되면서 또 폭망을 했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문패에서는 이제 그 게임 판타지가 사장의 길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대로 처음으로 썼다고 하는 그 웹소설 그 작품도 폭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었죠. 내 히든 직업이 이상하다도 약간 당시 그 작가님께서 폭망을 하셨고 망했죠.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또 고민의 시기. 한 작품 끝낼 때마다 고민의 시기. 아 이제 어떡하지? 아 웹소설 배운다고 배워봐서 했는데 뭔가 배운 것만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 같고 또 뭔가 내 필력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고 장르를 이해하는데 인지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박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갑자기 덜컥 그런 제의를 하셨습니다.
강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의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웹소설 강사를 해보지 않을래? 네, 웹소설 강의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제의를 받아서.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생각을 하셨던 게 제가 이제 블로그 같은 데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작품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뭔가 다르게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좀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기존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하는 분들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게 있었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의를 하셨고, 그때 이제 아는 작가님 통해 가지고 도서관 특강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웹소설 강사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웹소설 강의를 처음으로 한 거는 도서관에서 한 특강이셨다. 그게 이제 22년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22년도 9월에 처음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웹소설 장르 쪽 남성향 특강이었기 때문에 남성향 판타지를 포함해서 뭐 게임 빙의물이니 인방물, 뭐 성좌물, 탑등반, 뭐 정통 판타지, 대치역사, 무협, 뭐 천마물 뭐 등등등 다양하게 이제 아예 특강을 자료 준비를 해갖고 쭉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반응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호평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들 너무 좋게 반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게 이제 잠이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너무 흥분했어가지고 새벽 4시에나 잤던 것 같아요. 다음에 너무 흥분해서 네. 잠이 안 오셔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후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데 크게 일조한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하필 그 다음 날이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당시가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델타 변이가 막 확산되고 있었죠, 그때.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막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겹친 거예요. 전날 피곤하게 함, 게다가 잠도 잘 못 잠. 근데 제가 백신을 9시에 예약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제가 이제 누나랑 그때 자취를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하필 부모님이 또 오시는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공교롭게 날이 그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해갖고. 그죠. 9시에 백신을 맞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 중간에 가신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처음 강사로 잘 됐으니까 맥주를 마시자 라면서 이제 그 중국집에서 맥주를 또 한잔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막 도져가지고 막 망했다. 두근두근 심장 떨림, 막 뭐 호흡이 잘 안 된다, 뭐 별의별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부작용이었나요? 백신 부작용?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냥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염려증처럼 무서워서 무서운 거? 이유가 있어서 무서운, 힘든 게 아니고. 왠지 예. 내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무섭다.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같아 라고 해서 힘들어지는 거야. 약간 꾀병 비슷하게.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하고 비교하면 명백하게 좀 다르긴 했어요. 뭐 하여튼 그랬어서 그때 이제 작품 새롭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하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멘붕을 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불안 증세가 좀 길어졌죠. 사실은 원래 그 전부터 제가 불안 증세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하면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잖아요. 아 그때 이제 자취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튼 제가 잠을 못 자겠다고 저 이제 슬슬 자려고 하는데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방이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새까만데 얘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죽음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난 지금까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어. 이러면서 나 죽음- 너무 무서워, 죽음이 두려운. 이러면서 막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졌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얘가 이러던 애가 아니야. 아,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잡아주면서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얘 왜 이러지? 진짜 이상하네 이러면서 막. 내가 보기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때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가 원래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때 몸무게가 6kg가 빠졌었어요. 안 먹은 것만으로. 살이 그렇게 빠졌었고, 그래서 그게 제가 극복하게 됐던 게,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단 작가님 얘기처럼 죽는 게 무섭다 그 생각했는데, 갑자기 억울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 아직 지금 작가로 이 정도밖에 못 해봤고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나 아직 이제 너무 시작인데 나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아니 그럴 수 없어, 난 반드시 살 거야 이러면서 막 약간 생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순 없다라고 하면서 이겨내고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다시 살이 엄청 쪘어요. 요요가 이제 원상복귀를 한 거지. 원상복귀를 했고, 그때 원상복귀예요? 아니면 더 쪘어요? 솔직히 좀 더 찐 것 같아요. 한 2, 3kg, 3, 4kg 더 찐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후반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광운대에서 이제 마스터반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듣고 싶어 하셨었던 기억이. 제가 처음에 이제 웹소설 광운대에서 이제 웹소설 사기 수업을 들었을 때가 필수반 기초반이었는데 그 후에 심화반도 2번이나 듣고 그 후에 그 마스터반이라고 하는 그 최상위 클래스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복탄 작가님이 굉장히 듣고 싶어 했었는데 일 때문에 못 갔다. 아직까지도 이제 좀 약간 후회가 남아요. 왜냐면 이제 광운대는 안 열릴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반은 없어진 거야 아예. 환상의 에피소드 같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뭐 작가님들 모임도 많이 가지고 그 시기에 굉장히 좀 본인이 아, 나 일 그만하고 싶다 했던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미안했었죠. 내가 경제적으로 큰 보탬을 못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러다가 이제 22년도에 되게 분기점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